어떤 여성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한국 여성의 전화가 출동하는 모습을 저도 많이 봤는데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여성의 전화는 이제 농담 삼아서 여성인권계 백화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뭐 피해자 지원하는 일부터 제도 개선하는 거, 네.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성평등 교육, 또 여성 어떤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나요? 거기에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저희 한국 여성의 전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체가 시작하게 된 건 이제 전화로 그때 당시 그 시대상에서 여성들을 가장 가까이 가정 속에 있는 피해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전화 상담이었고 지금도 어떤 면에서 유효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들이 전화로 또 그 이후로 만나서 또 법률적인 거나 의료적인 지원까지 저희 상담소에서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피해자 지원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인권 영화제나 페스티벌 킥 같은 문화 행사도 진행을 합니다. 네. 이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한 재원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활동가들은 또 재원도 직접 만드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여성 인권 문제에 관한 온갖 일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백화점이군요. 정님은 수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왜 한국 여성의 전화를 택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단체 한국 여성의 전화 줄여서 한여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는 한여전에서 일한 지 6년이 넘었습니다. 엄청 오래 일하셨네요. 그런가 봐요. 네. 벌써 있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네. 사실 이제 처음 여성단체에 일하겠다고 생각을 한 뒤에 우연한 기회에 인턴을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턴을 하면서 보니까 제 인생에서 있었던 여성폭력 피해 경험을 또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성폭력도 그렇고 가정폭력도 그렇고 살면서 어떤 여성도 겪어보지 않은 종류의 폭력은 아니거든요. 모든 여성들이 거의 경험하는 일인데 제가 이게 여성주의를 배우고 공부하면서도 이 경험을 제 것으로 좀 소화하는 데는 또 막상 그 인턴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턴 경험을 통해서 그런 제 경험을 다시 소화하면서 보니까 여성폭력을 주요 이슈로 다루는 여성의 전화 활동이 너무 좋아서 계속 있게 되기도 했고요. 아까 저는 아예 활동가라는 직업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성주의를 공부하고 나서부터 활동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어떤 그 과정도 궁금하거든요. 이 직업에 끌린 계기? 뭔가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활동을 한다는 것도 다른 얘기잖아요. 사실 이제 활동가라는 말은 꼭 여성단체 아니더라도 시민운동하는 그 직업 전반에 이제 쓰이는 말인데 사실 이런 여성 인권, 이런 인권의 가치를 자기 삶에서 실천을 하면서 또 현장에서 실천하고 그 기치를 또 사회에 실현하는 사람들이라고 저희 신입활동가 안내책에 써 있었는데요. 열심히 공부하셨. 이미 그래서 저희는 사실 회원 활동가 그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자원활동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급여를 받는 활동가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사실 다들 활동가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꼭 급여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여성단체에서 그런 식의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일을 해보겠다 마음 먹었었던 제 계기는 저에게 있었던 가정폭력 피해자로서의 경험이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 같은 것들이 사실 이 사회에서는 아무도 답변해주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알고 싶었고 왜 그게 내가 숨겨야 되거나 다르게 취급되어야 되는 일인지 늘 궁금했던 것 같은데요. 그 성인이 된 뒤에 이제 학교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이것저것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니까 여성주의, 페미니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 여성인권 운동단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런 곳에서 이제 회원으로도 활동해보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활동가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뭐 찾다 보니까 이런 단체들이 있구나 막 이런 걸 알게 된 건가요? 뭐 가정폭력 피해자
인데 왜 내가 오히려 숨어야 되고 경찰서 왜 이게 처리가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찾아보는 거죠. 뭐 성소수자인 게 왜 어때서 이런 게 왜 잘못된 거지? 그래서 난 진짜 잘못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제가 주로 정보를 많이 얻었던 곳은 그때는 인터넷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찾고 찾다 보면 그런 단체에서 이제 조그맣게 블로그라든지 또 그런 거 꽁꽁 숨겨져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걸 읽다 보니까 아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말들을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보진 못하지만 알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이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싶고 여기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활동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을 때 가족분들께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 사실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혼자 결정을 하고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러신 경우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어머님 듣고 나서 좀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소위 번듯한 직업을 좀 더 가졌으면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일을 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동료 활동가들 이야기도 비슷한데 그래서 자원봉사 언제까지 할 거니?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엄마 나 월급 받고 다니고 있어. 자원봉사 아니야. 뭐 이런 대화를 하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뭐 물론 처음부터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반응이 반전되는 계기가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저희 이제 활동가들이 인터뷰하거나 하면 이제 또 혹은 한국 여성의 전화 또 출동해서 막 으쌰으쌰 하면 이제 공중파 뉴스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확 바뀌셔가지고 아유 이 수정이가 뉴스 나왔더라 이런 게 반응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거의 뉴스를 보고 모니터링 해주시는 수준에 이르러서 뭐 다음에는 옷을 좀 더 번듯하게 깔끔하게 입어라. 얼굴이 왜 이렇게 흑빛이니? 뭐 모니터링까지 해주시고 해서 지금 굉장히 열혈 지지자가 되셨죠. 이 방송이라는 것이 정말 힘이 세가지고 이게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괄시와 천대를 받다가 TV 한번 딱 나오면은 그 명절 분위기가 바뀌고 명절 분위기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미약하나마 맞습니다. 뭔가 반가움이 느껴지네요.